네. 자, 5분 지났네요, 벌써. 한 분 더 오세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자금 관리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자금 관리와 관련된 회계 처리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날 무렵에 한 내용이 카드 관련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황금올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를 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 카드사를 거래처로 해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그랬다가 카드가 이제 그 카드 대금이 회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5월 30일 날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지급금이 차변에 오면서 국민카드의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 통장의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32만 원 이렇게 카드 사용 대금은 미지급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자금과 관련된 거래인데 어음 관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 우리가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현금 결제가 가장 깨끗하고요. 네. 가장 정확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현금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업상 거래에는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어음 거래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음에 대해서는 우리 이론에서 배웠죠. 자산에서 받을 어음, 부채에서 지급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는 경우가 우리 자산에서 받을어음이라고 배웠다 이거죠. 또 은행으로부터 약속금 용지를 수령해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후자에 있는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우리가 부채에서 지급어음이라고 배웠다 이런 얘기죠. 기억이 나시죠? 받을어음, 지급어음. 받을어음은 자산, 지급어음은 유동부채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만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실제로 전표를 입력을 해보고 자금관리와 관련된 장부도 조회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자, 수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표. 자, 여러분 자기압 수표라는 것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이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여러분이 개정 과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자,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였다면 주고받는 거 다 현금이에요. 자기압 수표를 받아도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런데 당좌 수표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현금일 때가 있고 당좌 예금일 때가 있어요. 개정 과목이. 당좌 수표에는 여러분이 좀 당좌 수표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에 당좌 수표 용지를 은행에서 수령해서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되는데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통해서만 인출되는 예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개정 과목에 대한 당좌수표가 무엇이다라는 건 설명했는데 개정 과목이 언제가 현금이고 언제가 당좌예금인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금 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진은 왼쪽에 있는 수표가 자기합수표, 오른쪽에 있는 수표 사진은 당좌수표의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수표는 언제나 현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걸 받으면 현금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것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으면 당좌예금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나오네요. 어음수표에 관한 회계 처리 바로 나오네요. 자, 방금 얘기한 수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수표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149페이지 위에 있는 수표 관련 회계 처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음 관련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합수표를 수령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때 차변의 현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합수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거래처에다 지급했어요. 그래도 대변의 현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합수표는 받으면 차변의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다 라는 것이고, 당좌수표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합수표하고 마찬가지로 현금입니다. 현금, 개정과목을 현금으로 정리하시고, 우리 회사가, 여기서 당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죠. 당사가 당좌수표를 지급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군요. 당사가 당좌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수표를 지급하면은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대변의 당좌예금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음. 자, 어음 이거 우리 이론 때 이거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 실습 문제로 갈 거니까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어음 관련 회계 처리 한번 우리 이론 때 이거 다 연습했었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요. 거래처가 어음을 상품 대금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어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받으러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당좌 자산이에요. 받으러움,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왜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대변이 상품 매출이니까 매출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이죠. 자, 또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외상을 했는데 돈을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가져오고 어음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럼 받아야죠, 뭐. 그래서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도 받으러움입니다. 그것도 받으러움이다. 그러면 왜 받으러움이냐? 외상 매출금인데, 이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이 외상 매출금이 일어났을 때 상품 매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 채권이다 이거죠. 외상 대금을 받는 것도 매출 채권. 그래서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결제라는 건 뭐냐? 어음이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한 날 만기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만기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주고 추심 의뢰를 합니다. 어음을 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죠. 그러면 받으러움을 갖다 줬기 때문에 대변에 은행에 갔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에요. 그렇죠? 대변에 받으러움. 만기가 되면 은행에 갖다 줍니다. 그 대신 우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죠.
차변의 당좌예금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당했네요. 만기 때 가지고 가니까 지급 거절. 왜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느냐? 그 회사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거예요. 갖다 줬더니 거절을 당했네. 그러면 이 받으러음을 대변에 감소시키고 대신에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킵니다. 배서라는 것은 보관하고 있는 받으러음을 말이죠. 외상대금을 우리 회사가 지급하려고 거래처에다가 양도했어요. 이걸 배서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받으러음을 거래처를 주었기 때문에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아예 상품을 구입하면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당좌수표를, 어음이죠. 어음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변에 받으러움. 예.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죠. 자, 할인하는 건 뭐냐? 만기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하려면 받으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대신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들어오죠. 그것을 우리가 할인료라고 하는데 개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론 때 배웠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자, 지급어음 관련된 거. 이거 부채에서 배웠죠. 어음용지를 수령합니다.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수령한다는 얘기는 옛날처럼 종이어음을 이용한다면 가서 수령을 해옵니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가서 종이로 된 걸 수령해 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산망으로 수령을 하죠. 전자방식으로. 자, 그래서 전자어음이든 종이어음이든 받아오면 더존 스마트 A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니에요. 차변, 대변 이걸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음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음을 받아왔다. 예, 그 수령을 하는 거예요. 수령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표 입력은 아니고 전표 입력 메뉴에서는 할 수 있는데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어음을 받아왔어요.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상품을 매입하고서 거래처에다 어음을 발행했네요. 어음을 발행했으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예,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죠. 대변이 지급어음, 유동부채.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죠. 또 외상대금으로도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또 증가하죠. 예, 발행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약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만기 결제라고 하는데 만기 결제가 되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대변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인출이 되고 이제 이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가 감소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급어음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된다. 예. 다 아는 내용이 여러분 제가 지루하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음 관련 거래를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집계표 이런 거 한번 조회를 해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어음과 수표의 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어음을 이용하면은 분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종이어음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다가 이제 도둑을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은행에다가 분실 신고를 하면 되죠.
예,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악의적인 악의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이런 거 부도 회피, 부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분실된 어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음인데 우리 회사 통장에 지금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없는데 오늘 2천만 원짜리 어음이 만기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그 어음을 분실 신고를 내버렸네. 그러면 그 거래처에서 만기 추심을 들어가는데 사고 어음이 되면 분실 신고가 되니까 그날 당장 부도 처리가 안 나고 일단 좀 기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거래 질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실 신고에 대한 것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은행에서 기업들에게 어음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어떤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회계 처리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일 자금 명세라는 이 자금 관리하는 그 일보가 있어요. 기업들이 이 일보를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보면은 이 일보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일일 자금 명세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좀 양식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금방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0페이지 펴셨고 도전 프로그램은 여기 거래처가 3일 뷰티 회사 코드 4000번으로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요. 자,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3일 뷰티. 잠깐만요. 네. 재무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재무전자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서는요. 여기 재무전자라고 되어 있는 그 상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어디서 또 요 상호 보이는 자리, 여기 재무전자 보이는 자리, 그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죠. 거기를 더블 클릭하면 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회사를 재무전자가 아닙니다. 재무전자는 야간반이 하고 있는 현재 야간반이 하고 있는 회사고 여러분은 3일 뷰티입니다. 여러분은 3일 뷰티. 그렇죠? 3일 뷰티. 그래서 회사를 이 프로그램에서 회사 바꾸는 것은 그 회사 이름 보이는 자리, 저 제목 표시줄, 거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회계 메뉴 중에 전표 입력 메뉴를 사용할 텐데요. 일단 좀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음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500만 원짜리 어음이고 샤방샤방이라는 회사가 발행을 했네요.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6월 5일 날 매출거래처 샤방샤방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점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래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수령했다라고 했습니다. 수행 1번 분계를 수행하시오.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또 써보는 연습 필요하죠. 분계를 써보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어음 500만 원짜리를 받았을 때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받으러. 그렇죠? 네, 받으러. 전자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받으러음 5,000,000이 되고요. 대변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품 매출 500만 원 잡아갑니다. 거래 후 결합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차변의 받으러음은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무엇일까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그렇죠.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기에서는 실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뭐냐? 이런 이론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입력을 엉터리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장부가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러한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거를 여러분이 전표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에 있는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전표 입력만 하고 어음 자금 관리는 저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날짜 6월 5일 날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할까요? 일반 전표 입력. 자, 6월에서 뒤에 일은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만 날짜를 입력하죠. 자, 5일 엔터. 3번 차변. 구분이 3번이 차변이죠. 예, 받으러음 110번일 거예요. 받으러음이. 거래처 샤방샤방이죠. 샤방으로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01002 샤방샤방. 자, 밑에 적요번호 중에서 상품 매출 시 어음 수치 2번 적요. 2번 적요가 정확하죠? 그래서 2번 엔터 치면은 적요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겠고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어음이 얼마짜리였죠? 500만 원. 예. 5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로 커서 넘어갔죠. 여기서 엔터 치면 5일이 복사되고요. 이제 대변을 넣어야 되니까 구분에다가 대변은 밑에 메시지에 보면 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 하면 대변 입력되고요. 개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죠. 한글로 상품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146번이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146번 상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의 거래처 의미 없고요. 적요에서는 엔터를 치면서 위에 있는 내용 복사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매출 시 어음수치. 죄송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인데 코드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세요. 예, 제가 상품이라고 한 건 잘못한 거예요. 상품 매출 401번이죠. 146이 아니라 수익이니까 401번 상품 매출. 예, 우리 전산 회계에서는요 상품 계정을 이 계정을 이용하죠. 매입은 차변의 상품, 매출은 대변의 상품 매출. 그렇기 때문에 두 계정을 이용해야 돼요. 판매했을 때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상품 매출. 상품을 살 때는 그냥 상품, 차변의 상품. 판매하면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손익계산서로 갔어요.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받으러음은 재무상태표로 가죠. 자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금관리를 수행해라 라는 말이 있었죠. 어음에 대한 자금관리를 수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회계 처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 어음이 1년 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 어음의 만기는 며칠 날이고 이런 사항도 입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 받을 어음으로 그냥 회계 처리만 하지 말고 어음을 만기일은 며칠이고 누가 발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음 번호가 몇 번인지 지급은행은 어느 은행인지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하나도 입력 안 했죠. 요 샤방샤방이 발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적인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어음의 자금관리라고 그래요. 자, 어음의 자금관리를 할 때는요, 어음이 입력된 줄 거래처를 클릭하든 차변을 클릭하든 하여튼 지금 차변이 있는 줄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여러분 기능키 중에 F1, 2, 3에 F3 딱 누르시면 되는데 저쪽 자리에 그 지금 노트북 키보드에서는요 F3이 동작이 안 될 거예요. 거기 두 개 키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거 나왔습니까? F3.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받으러움 관리 이게 나와야 돼요. 받으러움 관리 나타났습니까? 네. F3 누르면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신 분 혹시 있나요? 네,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꼭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습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음 상태 보관이라는 게 뭐냐? 받은 거다 이거예요. 맞으니까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면 이 커서가 좀 디자인이 빨간색으로 하든지 해야 눈이 쏙 들어오는데 이 옆에 있는 음영색하고 비슷해가지고 커서가 어디로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여러분 처음에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일로 왔어요 지금.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자금관리할 어음이 약속어음인가요? 전자어음인가요? 전자어음이죠. 그러면 밑에 메시지 봅니다. 전자는 번호 몇 번입니까? 네, 그래서 6을 딱 입력하세요. 그러면 전자라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음 번호로 지금 넘어갔어요. 네. 어음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는데 자, 어음 번호는요. 먼저 앞에 세 자리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몇 번이에요? 저 좀 불러줄래요? 004요? 네, 이 세 자리는 금융기관 코드입니다. 금융기관 코드. 그 다음에 8자리가 있는데요. 그 다음 8자리는 날짜입니다. 날짜. 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20 6월 5일. 예, 2020-0605네요. 그러면 이렇게 8자리가 연월일입니다. 2020년 6월 5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는 1년 번호입니다. 9자리로 되어 있는 1년 번호고. 예. 그래서 9자리로 되어 있는 1년 번호 보니까 1, 2, 3, 4, 5, 6, 7, 8, 9네요. 네. 1, 2, 3, 4, 5, 6, 7, 8, 9. 네. 그리고 엔터 쳐야 이게 넘어갑니다. 가끔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선생님 왜 저는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은 백발백중 뭐냐면은 여기 어음 종류를 전자로 안 해놓고 약속어음으로 해놓고 가서 이렇게 입력하면은 입력도 안 되겠군요. 예, 어떤 분은 첫째 입력이 안 됩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를 처음에 있었던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004 2020 06 05 안 돼. 입력이 안 돼. 왜 끝자리가 입력이 안 되고 중간에 넘어가 버리죠? 예. 입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약속어음은 자릿수가 전자어음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일정 자리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음 종류를 잘못 선택했구나. 6번 전자로 해야 041 맞나요? 네. 004?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수치를 자수와 타수가 있어요. 자수는 저 거래처 샤방샤방이 발행한 것은 자수. 다른 거래처가 발행해가지고 발행한 건데 샤방샤방이 나를 줬어요. 우리 회사를. 그거는 타수. 지금은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죠. 그러니까 자수입니다. 저기를 여기 메시지 보면 타수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을 하게 되면 어디가 발행했냐? 발행회사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번 네. 타수 아니 자수 하면은 발행인 저기 입력한 거래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즈가 어디로 가냐면 자 여러분 자수 해놓으시고 발행일로 와 있죠. 네. 발행일이 아마 같을 거예요. 6월 5일. 예. 발행일 우리 발행일 나와 있어요. 거기 어음에 보면 6월 5일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로 넘어가시고요. 만기일은 지급기일입니다. 어음에 보시면 만기일이라고 안 되어 있고 아마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급기일을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1월 2년 예, 2021-0105 2021년 1월 5일이 지급기일입니다. 그러면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일로 옵니다. 어느 은행이 지급은행이냐? 어느 은행이 지급은행이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은행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은행 등록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등록해 두는 것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어음 발행하는데 지급은행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만 지급은행이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거래를 안 하지만 샤방샤방이라는 거래처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급은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중은행을 다 등록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2개만 했어요. 그 중에 어느 은행인가요?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에다 놓고 엔터 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면요. 그 지급지가 지점이 나와 있어요. 어음에 보시면. 용산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용산지점까지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용산만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산지점 이렇게 입력해도 좋아요. 엔터 치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가 끝나죠. 그래서 어음 거래는 이거 입력해주는 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부가 따로 있어요. 받으러음을 지금 이 받으러음이 받으러음 우리가 입력한 것을 이렇게 장부로 만들어주는 장부가 있는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금융자금관리에 받으러음 현황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받으러음 현황. 그랬더니 만기일 별로 볼 거냐? 예. 거래처 별로 볼 거냐? 이런 어음조회, 부분 할인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래처별로 좀 보고 싶다. 받으러음을 거래처별로 보고 싶다. 거래처별 탭을 선택하시고 조회 구분에는 잔액을 볼래, 내용을 볼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만 보겠다. 자, 기간은 어느 거래 기간이냐? 1년치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연도에서 그냥 엔터 치면 2020년 자동 입력돼요. 월에서 엔터 치면 12가 자동 입력돼요. 1에서 엔터 치면 12월 31일.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1년으로 딱 잡혀요. 거래처는 모두 볼 거니까 그냥 엔터 하면은 모든 거래처가 보입니다. 네, 지금 2개가 있는데 명승부티는 우리가 입력을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전기. 예, 전기 2월에 우리가 입력했던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때 명승뷰티 거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받으러음 이거 입력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2월
작년에 입력한 것이 넘어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입력은 우리가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 어음은 작년에 받은 어음이에요. 작년에 받은 어음. 그러니까 전기 2월에 들어있는 거고. 샤방샤방의 500만 원짜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차변에 들어가 있죠. 이건 올해 받은 거예요. 올해 단기에. 그러니까 차변에서 증가했죠. 받은 어음 차변에서. 그래서 잔액이 지금 우리 어음이 2,500만 원 받을 어음이 지금 우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어음 현황.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500만 원을 더블 클릭 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래 날짜는 6월 5일이고 저교에 어음 번호하고 만기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예. 어음 조회를 누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음 조회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이 어음 조회 내용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음 조회 전체 하시고 거래일을 엔터 하시고 엔터 엔터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역시 1년으로 자동 설정되면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래 내용만 보이니까 여기는 전기 2월은 안 보여요. 예. 전기 2월은 안 보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으러온 거래만 딱 보이는데 6월 예. 여기 거래일이 수치일이 6월 5일이죠. 만기는 내년 1월 5일이고. 그래서 어음 조회를 통해서 그 어음을 어음 번호라든가 거래처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 지급, 은행, 지점, 발행일 이런 것 등을 상세히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볼까요? 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받으러옴 현황에 가서 우리가 자금 관리한 내용을 관리하고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받으러옴 현황 한번 열어봤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어음에 대한 내용은 지급어음 현황에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또 해보겠습니다. 어음 발행. 이건 어음 발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 이 어음 사진을 보면요. 전자어음이고 이번에는 발행인이 우리 회사로 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3일 뷰티입니다. 앞에 1번 문제는 우리가 어음을 받은 것이고 지금 2번 문제는 우리 회사가 여인나라 귀하 여인나라라고 하는 거래처에다가 15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어요. 왜 발행했는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6월 15일 여인나라의 상품을 1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네,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이 지급어음이 돼야 되겠죠.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수행 1번에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6월 15일의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 150만 원어치.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어요. 지급어음 어디에다가 여인나라에다가 150만 원. 그렇죠.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상품은 자산 증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변의 지급어음은 부채 증가죠. 상품을 사오면서 돈을 못 주고 어음을 발행해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분계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는 쓰는 건 아닙니다. 예.
분계를 쓰시오 그러면 요 한 줄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끝까지 써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계, 우리가 이 회계 처리가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가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차변에 내가 상품 150만 원을 입력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대변에 지급은 150만 원을 입력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부채를 150만 원 증가시켰다. 이걸 알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자, 그 다음 2번은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어음을 발행하려면요, 어느 은행에서 어떤 어음을 받아왔는지 그것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한 매만 받아왔다 그랬는데, 대개 이제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한 매씩 받아오기도 해요. 근데 종이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을 한 매씩 받으러 오면 은행원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이, 사장님 한 20매씩 가져가세요. 매일같이 오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종이어음 같은 경우는 그냥 책으로 줘요. 여러 개 묶여있는 책으로. 근데 전자어음은 뭐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뭐 종업원이 귀찮고 바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이 필요할 때 그때 한 매, 또 발행이 필요하면 그때 한 매씩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어음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장부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회계 처리는 안 되지만, 차변 대변은 안 나타나지만 어음 집계표라는 거, 요게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는 어음 집계표 수불장에 가서 이렇게 조회해 보면 한 장도 없습니다. 어음이 지금 우리 회사에 어음 집계표, 어음 받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등록하고 여기 조회해 보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어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봐야 되겠네. 이런 거 보고 어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의 상단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의 상단에 보시면 이런 단추 있죠? 어음 등록. 혹시 없는 분 있나요? 어음 등록.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요, 기능 모음에서 찾아야 돼요. 기능 모음에 가면 어음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인데 어음 등록을 여기다 쉽게 꺼내 놓은 거예요. 지금 제목 표시를 삭제하면 어음 등록 없어지죠? 어음 등록에서 오른쪽 버튼 제목 표시줄 등록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어느 자리에서는 어음 등록이 전표 입력에 왔는데 위에 어음 등록이 없네. 어음 등록이 없을 때는 기능 모음에 가면 찾아서 쓰시면 돼요. 여기를 표시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제목 표시줄 삭제하면 없어지고, 어음 등록에서 오른쪽 버튼 제목 표시줄 등록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어음 등록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팝업 창이 나와요. 천천히 입력하셔야 돼요. 자,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자, 우선 날짜. 수령한 날짜가 6월 15일이죠. 여기다가 날짜를 고쳐야 됩니다. 2020년 6월 15일로 고치세요. 수령일을. 어음의 종류는 전자죠. 4번으로 고치세요. 전자. 자, 그 다음에 5번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하세요. 지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6번에 어음 번호, 시작 어음 번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음을 10장 받아왔을 때는요, 어음 번호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작 번호만 넣고서 밑에 매수 10장 하면은 나머지 번호는 하나씩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어음 번호, 맨 앞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장일 때도 여러분이 시작 어음 번호라는 건 그 한 장만 넣어주면 돼. 그런데 칸이 두 칸이죠. 자, 앞에 있는 칸은요, 한글로 된 번호고요. 뒤에 있는 칸은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입니다. 그런데 전자어음은 한글로 된 번호는 없어요. 전자어음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어음은 뒷칸에다만 숫자를 넣는 겁니다. 약속어음은 종이어음 같은 경우는 앞에 한글로 된 두 자로 된 번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전자음은 이게 없으니까 뒷칸에다가. 자, 입력할까요? 004, 2020, 0615. 아닌가? 공공사만 넣으면 예, 004, 2020, 0615. 그리고 뒷자리는 1, 2, 3, 4, 5, 6, 7, 8, 9. 네.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엔터 친 다음에 매수에 커서가 왔죠? 1 하고 엔터 치면 끝나요. 예. 엔터 치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등록, 밑에 등록을 또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한 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하고 예,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음 집계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어음 집계표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관리, 금융자금관리 박스 안에 어음 집계표. 네,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불장을 한번 보세요. 엔터. 금융기관에서도 엔터, 처음, 끝. 그러니까 모든 은행 거 다 보겠다는 거고, 어음책 수령일도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어음이 한 장도 없었는데 지금 국민은행이 지급은행이고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는 어음을 하나 수령했다 이 말입니다. 예, 수령일은 6월 15일이고 예, 이렇다 이거예요. 예, 잠시 후에 지금은 여기에 수령 한매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수령 한매, 발행 한매 이렇게 뜹니다. 이 어음이 발행되었는지 어쩌는지 이제 여기서 관리가 돼요. 전표 입력하면 그게 다 해결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이제 아까 이 문제의 세 번째 문제 이걸 할 차례입니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수행하라.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아까 수행 1번에서 했던 분계, 그 분계 하라는 것이고 자금관리는 F3 눌러서 하는 거 있었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 6월 15일 입력을 하고 분계를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셔야죠. 세 번째 줄에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여기 클릭하시고 15일 입력한 다음에 구분이 3번이면 뭐예요? 차변이죠? 예, 3번. 자, 차변에 뭐였죠? 아까 분계가? 상품이었죠? 예, 상품 입력하시고요. 코드 146번이네요. 자, 상품의 거래처 그냥 지나가십시오. 적요는 상품 어음 매입이 되겠네요. 3번 적요. 네, 3번 적요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금액, 차변 금액이 얼마예요? 어음이 얼마짜리였어요? 150만. 예, 150만 원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자, 같은 날이니까 15에서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대변이어야 되니까 4번 입력하시고 4번이 지급 아니죠. 대변이 지급어음이죠. 예, 검색해 보시면 252번이에요. 지급어음이. 자, 지급어음에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어느 거래처에 발행했어요, 우리가? 여인나라. 예, 여인나라 거래처 코드로 검색을 꼭 해서 1003번이 여기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적요는 엔터를 쳐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상품 어음 매입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다가 똑같은 금액 1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전표 입력은 끝났어요. 그런데 어음에 관한 것은 꼭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급어음 여기 줄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고 나서 F3을 눌러주셔라. F3. 우리 F1, F2, F3 있죠? 눌러보세요. 자, F3 누르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 나오십니다. 네, 다 나왔나봐요. 네. 자, 어음 상태가 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커서가 이미 여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묻지도 않고 여기로 넘어와 있지? 지급어음이 대변이면 당연히 어음 발행한 거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기를 지급어음을 차변에 넣었으면 여기 엉뚱한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급어음 대변이니까 지급어음 대변인 경우는 발행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음 번호가 몇 번이냐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어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음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등록 다 해놨잖아요. 찾아야죠. 더블 클릭이나 F2를 탁 누르면 이렇게 어음을 찾아줍니다. 이게 어음 직계표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하고 똑같은 걸 찾으면 되죠. 국민은행에서 받아온 이 어음 번호 똑같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나만 나오지만 어음 수령을 10개 했다면 여기 10개가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사용한 어음 번호를 찾아주면 돼요. 예, 밑에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이미 등록한 거를 여기다 또 입력할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찾으셔라. 자,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 발행일로 갑니다. 발행일하고 거래 날짜가 같기 때문에 발행일은 엔터 치면 되고요. 만기일은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 만기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어음에 보시면 지급기일이 만기예요. 2021-0115 만기일 여기다 고쳐줘야 됩니다. 2021-0115 만기일 새로 입력하면 돼요. 여기 요 날짜 이 어음에 150만원짜리 어음에 이 지급기일 2021년 1월 15일로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기 만기일 2021년 1월 15일로. 그리고 엔터 치면 지급은행으로 가요. 지급은행. 국민은행 그대로 두시면 되죠? 예. 또 엔터 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무가 다 끝났는데 어음 직계표에 다시 가가지고 제가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밑에 바뀌었습니다. 수령 한매, 발행 한매. 네, 아까는 수령 한매, 발행 0. 한매 받아가지고 한매 발행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구분이 발행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 발행했다. 만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발행했다. 어음 직계표에 반영이 됐고요. 어음 직계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급어음 현황에도 그게 수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보조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전표 입력해서 전표 입력 화면에서 분계도 입력하고 어음 등록도 하고 자금관리 F3 눌러서 자금관리까지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여기서 다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작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음 직계표 또는 지급어음 현황, 받으러음 현황 또는 원장, 총계정 원장, 합계전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쫙 전체의 기록이 일어납니다. 전표 입력 화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네. 자, 우리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